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3일 저녁 6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 밑에 아주 애절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왜 엄청난 세금을 내고서도 죄 지은 사람 마냥 후미진 뒷골목을 헤매야 합니까? 일방적 담배값 인상, 일방적 금연구역 설정, 고된 일중에 담배 한 대에서 얻는 위안이 이렇게 홀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담배값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담배값 인상은 안 됩니다. 2,500원에서 4,500원, 또 이런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담배 한 갑 4,500원에는 세금이 3,300원인 걸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호소를 합니다. 흡연자가 마음 놓고 담배 필 장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흡연자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고 모두가 일방통행입니다. 비흡연자의 보호와 청결과 흡연자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흡연 부스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아파트, 단지, 기차역, 정류장, 공원 등 공간 확보와 담배값 인하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흡연자분들은 비흡연자를 위해 흡연 에티켓을 준수합시다. 보니까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하면은 흡연자 보호 국민운동본부입니다. 흡연자 보호 국민운동본부에서 낸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문을 참 잘 쓴 광고문입니다. 이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우선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주 보수 기독교 개신교 집안이라서 우리 개신교를 믿게 된 우리 아버지부터 담배를 끊는 바람에 아무도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보면은 광화문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담벼락에 붙어 가지고 아침에 그 넥타이맨 이 월급 받는 분들, 셀러리맨들이 담배 피우기 위해서 그 겨울에도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걸 보면 참 애처롭게 생각이 되고요. 야, 여기 지금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라는 이 문구가 바로 머리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담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담배 값을 올리면요, 정권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습니다. 90년대부터 쭉 통계인데요. 담배 값을 올리는 것은 물론 여당이 올립니다. 담배 값을 올린 뒤에 치러진 거의 모든 선거, 그러니까 선거라면 이게 재보궐선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대선까지, 대선 총선까지 7번 다 여당이 졌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7번 다 여당이 졌대요. 여당이.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이 새누리당이 졌습니다. 제1당을 민주당에 빼앗겼어요. 그게 바로 박근혜 정권 몰락으로 가는 단초였습니다. 제가 택시를 참 많이 탑니다. 제가 또 운전을 안 해요.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와 대화를 많이 하고 취재 목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묻기도 하는데, 그때 택시를 탔더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택시 운전사가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져서 고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겁니다. 그 한 해 전에 2015년 1월 1일 아까 여기도 지적됐지만은 담배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은 20개 피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 올랐습니다. 이건 올려도 80%를 올렸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택시 운전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신경질 나고 나쁜 손님 만나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달래줄 친구가 담배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 하루에 한 갑씩 사면은 살 때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화가 난다는 겁니다. 살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새누리당을 안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새누리당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정부 이야기를 듣다가, 정부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담배값을 올리면은 흡연율이 줄어든다. 흡연율이 줄어들면은 의료보험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국민 건강 차원에서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 민심, 담배 피우는 사람, 그때 흡연율이 아마 한 25, 6% 됐을 겁니다. 지금은 흡연율이 남자 여자 평균을 내면 22%, 남자는 그래도 아직 38%입니다. 흡연율 높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을 너무나 무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많이 안 찍었겠구나. 그게 경합지역에서 몇백 표, 몇십 표 차이로 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구나. 그래서 저는 담배값 올렸다가 정권이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김광림, 이분이 경제관료 출신인데 당시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폐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일자리 청년 서민 생활을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은 소통하고 의원총회에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배 원인 중 하나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담배값 인상입니다. 과거 세금 올리면 다 졌습니다. 과거 담배값 올리면 다 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세금, 담배값,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 서민들 사이에서 이 세금,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정권은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따님은 담배값 올려서 무너지고, 부가가치세 도입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12월 10일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사실상 지배를 졌습니다. 물론 의석수는 많았지만은 그때 득표율을 쭉 계산을 하면은, 그때 야당인 신민당이, 그때는 이철성 총재가 지휘하고 있었는데 득표율에서 1.2% 앞선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1979년에 김영삼 씨가 총재가 되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부마 사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 11.6 사건인데, 부마 사태 때는 제가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로 그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 시위가 일반 시민들의 가담하는 시위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펴졌는데, 그때 이 광복동 남포동에 상인들이 합세를 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담배가. 그런데 이런 광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 입장이니까 제가 오히려 이 흡연자들 편을 좀 드는 게 마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선 담배값 인상은 하든 말든 그거는 뭐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담배 인상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담배값 인상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게, 이 담배값 속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 있느냐. 옛날에는요, 이 전매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매청이 담배를 만들어가 독점적으로 팔았는데, 이 전매청이 이 담배를 통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었다고 봐도 되는데, 2015년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박근혜 정부는 혼이 났지만은 그 뒤 3년 동안 세금이 6조 원이 더 거쳤답니다. 6조 원이 더 거쳤대요. 이 흡연자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이 헌신을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흡연자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고 모두가 일방통행입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공공장소, 아파트 단지, 기차역, 정류장, 공원 등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흡연 부스를 좀 설치해달라 이겁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담배값을 내려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흡연 부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그분들이 신경질을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고는 담배 꽁초를 막 버려요. 제가 짓궂게 그 담배 꽁초 버린 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이 광고를 보니까 이분들의 사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담배라는 건 원래 우리 고유의 기호품이 아니죠. 이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죠.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해가지고 보니까 인디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먼저 담배가 번지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느냐? 이 포르투갈하고 일본 전국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오고 오다 노부나가 설치던 그 전국시대 때 포르투갈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났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포르투갈 신부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담배를 전했습니다. 원래 담배, 토바코, 이게 말이 좀 바뀌돼 가지고 담배 이래 된 거죠. 담배. 이런 말하자면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새 담배는 이게 건강에 가장 나쁜 기호품이다 해가지고 WHO 같은 데서는 일종의 마약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담배 피우는 습관이 벌써 임진왜란 같으면 1592년이니까 400년 넘었잖아요. 400년 동안 기호품. 혹시 흑백 영화, 우리나라 흑백 영화를 보시면 옛날에 최은희, 신상옥 감독의 흑백 영화, 김성호 같은 이런 유명한 김진규, 최무룡 이런 흑백 영화를 보시면은 담배 피우는 주인공들이 매우 많습니다. 노상 담배입니다, 담배. 그때 바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대학교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소일 하는데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방구석에 앉아있는 고급 지식, 고학력 지식인을 룸펜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담배 피우는 거예요. 담배가 그래도 몸에는 나쁘지만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온 이런 점도 함께 평가를 하면서 이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왜 엄청난 세금을 내고서도 죄 지은 사람 마냥 후미진 뒷골목을 헤매야 합니까? 고된 일 중에 담배 한 대에서 얻는 위안이 이렇게 홀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